잠들었고 이 밝은 학교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의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의 따르라. 한반도에 필요 없다. 대한민국 철수하라. 조선위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하라. 미시정상화 중단하고 일반함평 중단하고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싸우자고 평화오라. 사안이시여 성북장 불장부터 달마산 안짝하게 성산지산 부부무스님 다시 성스러웠을지에 우생명들을 땅에 하사드가 속히 물러나게 하옵소서. 늘 원금 각지에서 반나우치 달려와 주시는 귀하디 귀한 우리 성지주님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안고 이 나라 국군과 우리 교훈의 은혜가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심으로 피옵니다. 영주 선도이겠습니다. 조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법신을 사하니 한 걸음 한 걸음 간절한 마음 담아 정성스럽게 걸어갈 시간들 우리는 조금씩도 평화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부처님들의 은혜에 더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행동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연대해주신 모든 부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부의 사하님, 정산정사께서는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에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이익을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배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화가 되어 자연 평화가 성립될 것이라 알겠으니 70여 년 분단 체제를 유지하던 힘의 본질이 바로 독점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화의 정신으로서 평화의 길을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여전히 갈등과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이들에 맞서 오직 평화의 마음과 행동으로 참 평화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불사하님, 또한 정산종사께서는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 과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과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라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동지 부처님들을 비롯하여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부처님들까지도 과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지금 이 자리를 평화의 기점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오니 사은이시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소송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소송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과 의심으로 기원합니다. 직장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되기를 바라는 영원을 담아서 마음속으로 돌립니다. 천지영지하심 영만사유이하심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지하심 영만사유이하심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지하심 만사유의하심 통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본문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느니라. 이상은 인도품 22장 말씀입니다. 다시야, 여기는 원래 추웠죠? 와, 서울은 순식간에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순식간에 추워져갖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항상 이 소성리에서 단련된 이 추위에 단련된 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데 갑자기 추워져서 건강을 다시 잡혀야 되는데 갑자기 큽니다. 오늘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몸이 아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김선명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성령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평화를 빕니다.
11월 어쨌든 이제 매월 한 차례 이상은 와야 되겠다 했는데 지난 11월 23일 날 날을 받아놓고 그날이 어그러져 가지고 30일 날로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 날로 생각했는데 어제도 뭐 공교롭게 뭐가 이렇게 계속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이 버폭을 제가 놓고 왔습니다. 어떻게 바쁘게 와가지고 그 이제 어제 집밭에서 자면서 오랜만에 코끝이 쎄한 것을 좀 느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처음에 그 1리터짜리 그 물병을 거기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자꾸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한겨울에 보니까 그 물병이 깡깡 얼었어요. 근데 바닥에 전기는 들어오니까 뒤집어 쓰고 자기는 잤는데 그 생각해 보면은 그게 뭐 이렇게 감기 안 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감사한 적이가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추위가 또 와서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연대자들 주민들께 너무 숭고한 마음이 많고요. 지내면서 제가 11월 며칠 날 왔다 갔던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중간에 보니까 우리 민들레 어머님들 그 거창에서 상 받은 거 제가 영상으로만 보고 뭐 이거 축하드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축하는 드려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전태일 문학상 율법부문 상 받으신 우리 손소희님께도 제가 축하의 마음을 또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저도 그 지난주에 그 설악산에 다녀왔어요. 그 설악산의 소공원에서 그 세상과 함께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이 불교 쪽에서 만든 사단법인 단체인데 아마 2002년도, 2003년도 그때 새만금 그 삼보일비 하고 나서 그 수경 스님에서 이렇게 그 함께하는 분들이 만든 것 같아요. 회원이 1,4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 금년까지 해서 세 번째 그 환경상 시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에서 그 탈핵 순례 기도를 지금 올해 어제 그제 11월 26일이 꼭 10년 되는 날인데 거기에서 그 환경상을 준다고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종교가 하는 일에서 상을 준다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일요일 날 또 시상을 한다고 그러고 그 상 대상은 설악산 지킴이 박그림 씨라고 있어. 산양 그 설악산을 그대로 돌아라고 이렇게 그 환경운동 하시는 박그림 선생님이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세상과 함께에서 그 환경상 시상은 대상 받은 그 분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시상식을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경주 환경운동연합이 받아서 경주에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설악산에 간다고 그래서 영광에서 설악산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 한 6, 7시간 가가지고 근데 이제 왜 저기 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박그림 선생님은 그분은 원래 서울 분인가 그래요. 그 강원도 그 이쪽 분이 아니신데 1992년에 거기를 가서 설악산이 너무 좋아서 설악산으로 이사해서 거기 30년 이상 살면서 보니까 그 설악산 뭐 그 개발한다 뭐 케이블 가는 거 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자각을 해서 거기 지킴이 활동을 자처하는 것이 30년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작년에 환경부에서 이제 뭐 부동의 결정 받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이제 뭐 케이블카 또 하겠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또 개발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 자본의 논리가 돈 놓고 돈 먹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 빗대 보면 저희 이제 영광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 자본이 그 모든 것을 다 무질러 버리고 그것이 가장 정의가 되고 중심이 되는 이런 희한한 논리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광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10년 어제 그제 그 순례 기도를 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핵발전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1978년인가요? 고리 1호기 그 처음 불을 당기고 나서 이 핵발전이 우리 한국의 전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지었죠. 지금 25개가 돌아가고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처음에 고리 이루기 할 때는 설계 수명이 30년입니다. 30년 쓰고 나면 얘를 이제 그 폐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공장 해체하고 집 지고 집 이렇게 딱 저기 허물어버리고 그냥 평탄하게 되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핵발전은 자기들은 지금 원자력 발전이라고 그래요.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 원자력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그 원래 만든 그 용어에서 원자력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식으로 번역이 될 수 없습니다. 핵발전이 맞습니다. 이 핵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라늄을 자연선제 방사에 캐다가 그걸 정제하고 정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펠릿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큰 다발로 묶어서 다발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 원자로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을 딱 땡기면 이게 1년 반 2년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분열이라는 반응 현상을 통해서 수천도의 열을 내요. 그러면 수천도의 열을 그것을 가지고 이 물을 끓여가지고 발전 원리는 똑같습니다. 화력발전은 뭐 석탄으로 떼냐 LNG로 떼냐 불을 떼가지고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발전은 그 우라늄의 그 핵분열 반응 현상을 이용해서 그 물을 끓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열 현상 때 열이 수천 도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제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체르노빌도 그 과학자가 실험을 하다가 그 제어에 실패해가지고 그걸다가 폭발했습니다. 후쿠시마도 사실은 마찬가지. 거기는 천재죠. 이 지진으로 인해서 15m짜리 그 해일이 몰려와가지고 거기 물에 잠겨가지고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아서 수소 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 고리에서도 사실은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상 전원이 작동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됐으면 거기도 그런 인기 사고가 나겠죠. 자, 그런데 영광에서 저희가 왜 10년째 이렇게 걷고 있느냐? 아까 자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발전을 하게 되면 그 발전 킬로와트당 1킬로와트 생산할 때마다 1.5원씩 적립을 하게 돼 있어요. 1.5원씩 적립을 해가지고 거기를 또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그 반절을 발전소 사업자인 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써요. 근데 그것을 적립을 하다 보니까 영광 거기는 이제 내년에 한 120억에서 130억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이 1.5원을 나눠서 0.75원씩 0.8원씩 적립해도 0.8원이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6개 핵발전소를 막 돌리다 보니까 그 돈이 120억, 130억. 그리고 그 안에 자기들이 준 조세 개념으로 영광에 이제 그 부지 사용, 임대 사용이 비용을 내니 그 돈이 그난 700억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군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자본의 이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돈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에 익숙하게 되면 영광군은 그래도 핵발전소가 계속 돌아가는 게 좋아. 왜? 그 세금처럼 들어오는 돈이 수백억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백억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억은 사업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건 고의도 경주 월성도 마찬가지. 발전하는 그 양에 따라서 자기들이 떨어지는 돈이죠. 그 돈으로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그 꿀단지에서 꿀 떨어지는 것처럼 회유하고 작당하는 돈으로 쓰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기 뭐 제3부지 이야기하면서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이 기지가 있는 한 우리는 또 다른 그러한 노예가 될 수 있는 성질이 다분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오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그래도 저걸로 인해서 우리 성주 지역 발전 위해서 야, 여기까지 뭐 지하철도 놓는데더라, 뭐 고속도로 놓는데더라. 그것과 우리 서민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나면 핵발전소는 그걸 마치고 나면 핵 폐기물이 있어요. 그 우라늄 그 펠릿 만든 것이 이것은 2년 반 3년만 쓰고 나면 이제 영구 보관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양의 이 방사능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고준위 핵 폐기물이라고 그래요. 이 고준위 핵 폐기물을 이제 우리 사람들과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격리에서 10만 년 이상을 보관을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100년 남짓 사는데 10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현대 인류가 몇만 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세월 이상을 그것을 격리를 해야 돼요. 이건 성립이 되지 않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고 해야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화장실을 만들어 놓지 않고 집은 만들어 놓아서 살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온 집안이 똥같이 되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그런 용도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핵발전을 그만합시다. 뭐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그 탄소중립위원회 그 들어오라고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때 10월달에 그 사퇴하면서 2030년까지 40% 이상 재생에너지로 갑시다 해서 그 종교인 4명이 사퇴하고 나서 40%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지금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시 그것을 확 내려가지고 뭐 15%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자력을 늘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깨어있는 시민 이야기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들이 눈 뜨고 있지 않으면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참 게 괴물입니다. 그걸 이제 짝짝꿍 해가지고 가만히설로 속이고 회유하고 그리고 퉁쳐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거기에 빌붙어 있던 그 작자들은 그 순간을 자기들은 함께하고 배불리 먹고 살겠죠. 그럼 그 쓰레기는 누구한테 던져집니까? 우리에게 던져져요. 거기에 빌붙어 있던 그 작자들은 자기들은 잘 살 것 같지요? 공멸합니다.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지 말자라고 거기에 저렇게 오염되어 있는 자본에 오염되어 있는 저 눈먼 사람들을 우리가 두들겨 깨워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소수라고 하지만 소수가 아니다. 이 외침이 사실은 정의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외침은 우리들의 그런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멈출 수가 없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이렇게 길게 지나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 추위에 또 걱정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 겨울에도 이 아스팔트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느냐 하는 그 현실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그분이 해월 최시영 신사시죠? 이분이 수은 선생님께 비밀리에 도를 전수받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이 그 해왔던 모든 육필 원고를 해월에게 전해주면서 고비 원주 높이 날아서 멀리 토끼라 멀리 도망가라 이렇게 해서 그 한마디를 받들고 이 양반이 보따리 하나 싸질머지고 도마리 생활을 합니다. 1864년에 순 그 대신사가 이 대구 가명에서 참영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작된 도발이 생활이 이 양반이 1890 몇 년에 돌아가셨나? 30 몇 년 동안 한 번도 잡히지 않고 최장 도발이 생활한 사람이 우리 순신사예요. 해월신사예요. 근데 이분이 그 청주 이렇게 딱 지나는데 충주 적주인 시나무개라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개벽 하는데 도대체 개벽은 언제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해월신사한테. 이 해월신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온 산이 검어지고
이 길바닥에 비단이 깔리고 만국의 병마가 만국이 교역하고 병마가 물러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 산이 검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 난방을 뭘로 해요? 산에 가서 나무 떼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산은 다 그냥 벗겨진 것 같아. 나무에다 떼니까. 우리 아마 어머니들도 저 달마다 안쪽까지 나무로 다녔어요? 영감님들이 다니셨나? 아무튼 그래서 온 산이 검어진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숲이 보니까 숲은 가득 채워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길바닥에 비단이 깔린다고 해요. 그 검은 비단이 뭡니까? 이 아스팔트 깔렸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국이 교역하고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더 해석하기를 만국의 병마가 이 땅에서 물러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국의 병마가 물러난다. 사실은 우리 지금 여기 사드 기지도 우리 대한민국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 지금 기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자주 국가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그러한 주한미군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다. 사실은 그리고 남과 북이 정말로 또 민족을 넘어서서 인류의 그런 큰 확장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이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정말로 못자리가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해월 그 신사도 그 천도교의 2대 교주잖아요. 우리 정산용사님도 이제 거기에 2대 교주신데 이분은 어쨌든지 일제를 사르시고 해방정복에서 사르시고 그리고 이제 6.25 한국전쟁 지내시고 이제 1962년에 열반하셨으니까 정산종사 때도 한 제자가 여쭈었어요. 남북 통일이 언제나 되겠습니까? 우리 해월 대시사 때는 개벽이 도대체 언제나 된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해월 정산종사 때는 남북 통일이 언제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주경이 계시다가 우리 이 한반도가 지난 시간 동안 이 신분 차별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한들이 여기 이렇게 뭉쳐진 곳이라서 그 한이 이제 풀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각자가 오늘 기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평화는 각자의 화하는 마음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첩첩이 얽혀있던 그런 이 한들이 풀어져야 이것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 각자가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화가 되어지는 것이 극성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 평화의 마음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하자라고 외치고 있고 그 평화의 불길을 키워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백이 언제나 되겠습니까? 끝이 언제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들 각자가 깨어있는 그 마음이 이어지고 그 마음들이 이제 더 세상에 가득해질 때에 이 평화는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대벽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마음이. 그런데 현실은 너무도 춥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추위 가운데에 여기 앉아 계시는 저는 아침 사실 좀 걱정스러웠어요. 영혼이 오늘은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나오셔서 제가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이렇게 계속 쌓여서 평화는 조금 더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저희 서울 아마 여기도 도시에도 그렇고 우리도 서울에 가면은 광화문에 이렇게 사랑의 원더탑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웃집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잘안 올라가다가 연말 되면 늘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평화의 기도가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그 어떤 누가 적대자가 있으면 할 것 같아요. 사드는 언제 빠진답니까? 도대체 우리 이 소송의 평화는 언제 온답니까? 그런 질문 하고 싶으시죠? 네. 그런 질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했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동문 한번 가겠다고. 근데 우리 사람 뭐 막지는 않는다고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어찌 문재인 정부 이 사드를 드러나만 하죠. 드러나만. 그러면서 어영부영하다가 시간 다 보낸 문재인 정부를 스스로 그렇게 발톱을 뜯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던 그 저기도 결국은 정치에 들어가게 되면 역학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말더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났어요. 문재인은 사드 몸 뺀다, 우리가 뺀다 하셨잖아. 우리 분명합니다. 이게 천어, 이게 하는 말씀이다. 답은 여기 소송입니다. 저 아담루 같은 이 정치인들이 뭐 국무회의나 뭐 청와대나 뭐 국회에서 이겨를 못하죠. 우리들이 하늘의 이 목소리로 이 하늘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들이 하늘 사람이 되어서 평화도 만들고 대적도 이루어낼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올겨울 또 불현듯이 그러면서 그러세요. 우리 정상교사께서 그래서 통일은 언제나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이 통일은 될 것이다. 사실은 그 저기를 뭐 숙지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뭐 언제다고 이야기는 하는 것들이 있으셨다고 말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여기가 좀 틀리라고 하는 거 모르겠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언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이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느 누가 있어서 통일을 딱 갖다 줍니까?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어요. 봄 되면 동풍이 불어서 화등 만물이 깨어납니다. 여름에 남풍이 불어서 그 화등 만물을 다 키워냅니다. 가을이 되면 금풍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금풍이 불면 이 모든 낙엽들이 다 떨어집니다. 모든 만물이 다 숙달되어집니다. 다 죽는 것 같아도 그 결실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 결실, 이 지금 우리들이 고통과 고난 이 속에서 그 결실은 평화라고 하는, 그리고 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진정한 이 세계의 대한민국을 그 첫 시작이 소송의 이 불법사드가 나가고 평화의 소송가 되어지는 그 첫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 함께 건강하십시오.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결론이라고 하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서 말씀하시는, 산에서 이제 전해주시는 말씀, 아주 깨어난 말씀, 그런 뜻인데, 이 산상수훈이 정말 기독교의 핵심이다, 핵심 가치를 담았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이제 산상수훈인데, 그 결어가 오늘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걸로 이제 끝납니다. 이 핵심이 뭐냐면, 아무리 주님 이렇게 입으로 불러봐야 그게 너를 하늘나라 보장하는 게 아니다. 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인 거죠.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의 흑역사입니다. 거의 흑역사. 예수는 정말 그 사랑, 자비, 희생, 봉사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기독교가 제도가 되면서 특히나 이제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봉인하고 390년 테오도시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부터 완전히 기독교는 이제 사실 맛이 갔어요. 네, 맛이 갔는데 여러분이 아실 만한 이 흑역사 대표적인 게 이제 십자군이죠. 십자군. 네, 그 200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명목으로 한 12차례의 십자군 원정이 있었는데 그 십자군들이 가는 곳마다 온갖 폐단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모든 보급품을 다 싸질머지고 간 게 아니라 원정하면서 현지 조달을 했거든요. 현지 조달을 했고 약탈, 약탈, 강제로 빼앗고 파괴하고 불지르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간 그 십자군.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때 그 유명한 종교 재판소, 종교 재판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화형시키면서 그 교회 권력을 유지한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오늘 그렇게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이제 아메리카 정복이죠. 그 침략의 역사. 식민지 개척에 여러분 3M 정신이 있습니다. 그 작전계획 5015가 4D라고 했잖아요. 탐지, 교란, 파괴, 방어. 4D가 있듯이 식민지 개척에 3M이 있어요. 이 마켓. 4번이 들어가는데 4번이 들어갈 때 항상 밀리터리, 군대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C가 뭐냐면 미션. 항상 종교가 또 거기 따라 들어가는 게 이제 식민지 개척의 3M 공식이거든요. 이거를 가톨릭이 이제 아메리카, 남미 아메리카, 중미 아메리카 정복할 때 이 공식대로 했었거든요. 이걸 닮아갖고 이제 총교도가 이제 또 북미 아메리카를 이제 심각해 나갈 때 이 3M으로 이제 해 나간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제 그 기독교 흑역사 중에 대표적인 게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618년부터 1648년 동안 독일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벌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1618년이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한 40년 지날 때쯤이잖아요. 1572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사이의 갈등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쌓여가지고 그게 드디어 이제 전쟁으로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이 무려 30년을 갔다는 거예요. 30년을. 가톨릭은 프로테스탄트를 굴복시키고 다시 원래 하나의 이제 교회로 유지해야 되겠다. 이것을 끝까지 한 거고, 프로테스탄트는 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톨릭에서 나왔는데 왜 우리를 다시 이렇게 강제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그 이제 반대로 저항해가지고 30년 전쟁에 그게 독일에서 일어났거든요. 독일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30년 전쟁을 했으니 그 나라가 온전해졌겠어요? 네.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로 했는데 30년 전쟁이 승패가 결론이 안 난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합의를 한 겁니다. 30년 전쟁 끝에 신앙은 건드릴 수 없는 거구나. 네. 신앙의 자유를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건 전쟁으로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완전히 독일이 폐허가 된 뒤에 30년 전쟁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때 이제 독일이 그 신앙의 자유의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탄트로 이제 각각 이제 평화롭게 공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흑역사가 있어요. 저 유럽은 그 전통이, 그 참혹한 그 전쟁의 그 교훈이 있어가지고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 타치를 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런 30년 전쟁의 교훈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절대 폭력이, 국가 권력이 그 무엇이라도 물리적으로 그거를 어찌할 수 없는 게 신앙의 자유만이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가 흑역사가 많다 그랬는데 그 흑역사의 그 대부분이 이제 평화와 거리가 먼 이제 반평화의 그 행보를 걸어온 거거든요. 반평화. 네. 여러분, 평화에 대한 의지, 우리가 정말 국가 권력의 침해를 받지 않고 우리 고유의 권한,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진 그 양심의 자유, 또 우리가 내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자유, 이런 그런 그 평화에 대한 의지, 이것도 신앙의 자유만큼이나 그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를 사수하고 지키면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사드가 우리에게 이 일상의 자유를 파괴하고 무엇보다도 그 한반도의 그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가 어저께 그 토요일날 원불교 평화포럼 한 거, 그거를 위한 동영상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미국 놈들이 인도 태평양, 그 자기네들의 군사 전략으로 사드를 인도 태평양 그 전략 계획에 이렇게 이제 연동시켜가지고 어떻게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 주한미군의 또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게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오키나와 괌, 미 본토 방어에까지 우리가 동원될 가능성이 있고, 또 중국과 대만의 그 양안 분쟁에 한미 동맹이라는 이런 그 부실화에 우리도 거기에 휘말려 들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중국 입장에서 사드 기지가 있는 소송리가 또 그들에게 그 중요한 그 타격 목표가 되고, 이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싶은데, 한미 동맹이라는 이런 괴물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장단 맞추는 이 부역 권력이 우리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쟁만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결정적으로 회방하는 이 사드라는 존재를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입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평화에 대한 의지로 사드 철의 투쟁을 끝까지 실천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 맨날 유리차가 들어가고 지새끼같이 들어가고 이 구역 경찰이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차를 어저께 장로님 어저께 화요일날 그 차를 윤기자 앞에서 약간 삐딱하게 됐다고 지금 유리차 나오는 걸 대기하고 있는 장로한테 스티커를 끌었대요. 야 이놈들아 정말 너희들 좀 치사하지 않냐? 맞습니다. 나쁜 새끼들. 아 차를 조금 삐뚤게 주차했다고 그걸 스티커를 끊는 게 어딨어? 여러분 아무리 저렇게 지랄을 떨면서 저렇게 사드 기지를 뭐 정상한다고 해 나가지만 저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맞습니다. 사상 누각입니다. 아멘. 단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맞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장수가 나면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평화 의지가 저 사상 누각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평화를 향한 굳센 의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도 힘차게 걸어갑시다. 아멘. 데리고 나와요. 뭔 이유인데? 라이트 막 키사고 너무 밝다. 아이고 참. 불 꺼라 눈부시다. 진박 가는 길에 경찰차 대놨는 거 유심히 살펴봅시다. 앞길 물고 있는 차량들 찍어가지고 스티커 끊으라고 합시다. 여기서 보니까 저기 있는 경찰 버스 도로 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거 스티커 다 끊어야 됩니다. 그게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장로님 차 약간 삐뚤게 됐다고 스티커 끊을 정도면 저렇게 도로 물고 있는 경찰 버스는 스티커 다 끊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사진 찍어가 경찰들 나와봅시다. 공정하게 하십시오. 공정하게. 그래, 경찰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모토가 공정 아닙니까? 공정하게 합시다. 공정하게. 뭐 경찰이 공정하지 않은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는 사드 뽑아내는데 집중합시다. 걸림돌이다 사드는 걸림돌.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가야 평화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아 물러가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주민을 들어막는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국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유행이 중단하라. 윤석열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윤석열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부역 중단하라. 경찰은 사드무역 중단하라. 경찰은 매국행위 중단해라. 경찰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주민의 입을 들어막는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승리를 짓밟는 소승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은 소승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승리를 떠나라. 경찰은 사드 무역 중단하라. 경찰은 사드무역 중단하라.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동행을 위해서 미군의 동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무역 중단하라. 경찰은 사드무역 중단하라. 경찰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외국행위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소승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우리가 주인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달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달마산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 땅. 미국 놈들 다 나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승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승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승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일주일에 5번 소승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여러분들 시민의 동행의 자유를 막지 마십시오. 여기는 도로입니다. 시민이 걸어가는 것을 그렇게 막지 마십시오. 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민을 강제로 끌어내지 마십시오. 불법적인 체포 강금 행위입니다. 시민이 자유로운 통행을 막지 마십시오. 시민의 통행을 함부로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야기하듯이 피켓 뺏고 왜 피켓을 뺏고 왜 그래? 그렇게 시민의 통행을 함부로 막습니다. 불법적인 체포, 그거 강금입니다. 아무리 이래가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무역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무역 중단하라. 사드 무역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무역 중단하라. 나도 무역 중단하라. 나도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나도 무역 중단하라. 나도 무역 중단하라. 나도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어머니 나도 무역 중단하라. 나도 무역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나도 무역 중단하라. 나도 무역 중단하라. 나도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나도 무역 중단하라. 이동사 불법이다. 나도 무역 중단하라. 나도는 침략이다. 나도는 침략이다. 나도 무역 중단하라.